뉴욕 증시가 한 달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이번에 모더나도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끌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신규 경기 부양책이 일단은 뭐 법안이 분리가 되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시장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하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변하지 않는 재료지만 계속적으로 진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미국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BIG 잘 알고 계시죠? 자, 요쪽에 그 시장을 끌어왔었던 그런 그 하나의 어떤 섹터군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BBIG 쪽에서 수급별 자금이 이탈하는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 주도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왜 수급별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2개월 예상 퍼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퍼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지금이 상당히 저평가라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또 내년이 이제 사상 최고의 퍼를 찍게 된다라고 본다라면 내년도 실적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대비해서 내년도의 주가 상황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자, 해외 증시 소식은 또 좋은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는 조금 주춤거렸어, 뭔가 좀 불안해, 이렇게 느낌들 계속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체력은 변한 게 없고요. 또 해외 증시 속에서 들러오는 그런 어떤 좋은 소식들이 국내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들을 계속 심어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한 달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우지수가 이제 3199포인트인가요? 3200포인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뭐 3200이든 3199든 일단 3만을 넘어서서 더 위로 올라서고 있다. 제가 어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 특정 포인트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기에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든지 부담감들을 떨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좀 서주거나 아니면 살짝 아래로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자,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단기에 올라갔으면 피로감을 조금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대신에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들어올 때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추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왜냐면 추세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우상향으로 밀어주는 그런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게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조정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되고 있는 그 순간들이 계속된다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즉,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잊으시면 되겠죠. 내가 걱정이 된다라면 주가는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나를 인간 지표로 삼고 그렇게 투자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 말고요, 여러분 개인이요. 네. 그래서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둘 다 잘 올라가서 뭐 지금 뉴욕 3대 지수 다 상승하는 모습으로 좋은 분위기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백신하고요, 경기부양책입니다. 백신 이야기 한번 살펴보면 모더나 백신도 오케이, 좋아, 그러면서 이제 18일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이면 이제 승인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화이자 승인 나오고 접종 들어가서 분위기 훨씬 좋아진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모더나도 지금 보면은 이 예방 효과가 94% 나온다고 하니까 화이자하고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러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시작하면서 이제 더 많은 그런 백신 접종자들이 생겨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FDA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은 이제 이번 주 내에 받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화이자, 이번 주에 모더나, 연말에는 네, 즐거운 산타랠리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한 느낌들, 아직은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점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요. 또 2차 접종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연말로 딱 잡아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화이자의 백신 예방 효과가 2주 후부터 14일 후부터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예전에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내년 1월달 말 정도 된다라면 상당히 많은 수의 이런 면역 항체자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뭔가 이제 좀 둘러싸는 거죠. 이 전파 감염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안에 일단은 이런 예방 접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뭐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특별히 없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경기 부양책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냐? 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 초당파 의원들이 드디어 또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어제부터 이제 나온 부분들이죠. 법안을 이제 제출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기업에 면책 특권을 주는 책임 보호 조항,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지방 정부를 지원하자, 이 두 가지 쟁점이 서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초당파 의원들이 야, 이것 때문에 결론 안 나는 거면 이거 밀어 이것만 따로 떼자 그랬고, 요것만 따로 분리해서 제안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약 7,400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승인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사실 이제는 뭐 저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업 면책 특권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넘어가서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거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방정부 지원 안 해줘! 해가지고 딴지 걸었던 건데, 이거 분리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빼고 나면 일단 경기부양책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최종 합의를 일단은 서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작업을 완료하겠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경기부양책들이 이제 서서히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FOMC도 있어요. FOMC 쪽에서도 양적 완화를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일단 이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된다라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부양책도 당연하게 돈이 풀리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환율 쪽에서 달러 약세가 더 많이 지속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는 배경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장은 그렇게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적으로 갖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BBIG 너무 올랐냐?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BBIG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입니다. 그래서 BBIG 브라더, 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배터리나 바이오나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동학개미 열풍이라든지 또 코스피 주도 업종 이런 쪽으로 급부상하면서 관심들을 많이 끌었었고요.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여기 뭐 반도체가 빠졌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2700선에 진입을 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배경,
이런 강세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제 잘 못 올라간다. 그래서 뭐냐 이거. 얘네들 주도주 맞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BBIG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처음에 이제 뭐 K 뉴딜 지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당히 또 뭐 붐을 일으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또 밋밋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할 때 이 BBIG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좀 심각화됐었던, 계속 진행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풍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언택트 관련한 부분에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테슬라 열풍을 통해가지고 배터리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좀 있었죠. 자, 이것들이 사실 그 당시 주도주였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들어온 이런 반도체라든지 또 실적 개선주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BIG 쪽에 관심이 당연히 조금 뚝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종목군들 잘 보시면은요, 사실 배터리나 바이오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것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또는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다 해가지고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는다거나 또 그렇게까지 보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뭐 시장이 정상화돼서 뭐 사람들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뭐 이런 언택트 관련한 부분들은 당연히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뿐이죠. 단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 대한 영향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치로 본다라면 1에서 10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영향 때문에 1에서 50까지 그냥 확 뛰어버린 거죠. 단기간에 이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기업 가치를 찾아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아지 이론 아시죠? 주인을 이제 주가로 본다라면, 이 기업 가치로 본다라면 이 강아지는 주가잖아요. 그래서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가 주인 곁으로 돌아오듯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면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BBIG라는 이 큰 섹터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급적인 차원에서 매도 공세가 나오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개인, 기관, 외국인들 뭐 그동안 상승폭의 상승에 대한 어떤 수익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부 차익 실현이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얘네들을 다 버려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글쎄요 시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네이버, 뭐 게임주들,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군들 얘네들 지금 다 버려버리기에는 장기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계속 성장하는 성장 산업이에요. 삼성 SDI 버릴 거예요? 못 버리죠. LG화학 못 버린단 말이에요. LG화학은 모르겠다. 그죠? 이게 기업이 분리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도 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재매수, 이런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주도주의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면 조금 쉬어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조정이 한번 들어갈 때는 몇 개월씩 조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구간이 몇 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 완전히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게 되면 이 장기적인, 이 중장기적인 조정을 따라가지고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도주에서 이렇게 소외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들은 꼭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BBIG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인다면 조금씩은 한번 물러서서 지켜보는 전략들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너무 맹목적으로 사들이는 거, 또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내년도 12개월 예상 퍼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장사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45% 정도 이상은 상승할 것이다. 이거 보장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건 이런 부분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가 뭐야?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왜냐면 증시가 45% 올라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700에서 45% 올라간다면은 얼마쯤 돼요? 계산이니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4000쯤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수 4000 간다. 네,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네, 그런 정도 올라가면은 지수가 한 50%, 40%. 근데 지수가 40%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한 20%만 올라가도 돼요. 하지만 지수가 20% 정도 올라가게 되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한번 곱하기 3, 4, 5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별을 본다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20% 올라갈 때 거의 40에서 45% 올라가게 될 거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몇백 프로씩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년장이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말 시점, 연초 시점, 내년도 연초 시점까지 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도 상승장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가 수익 비율 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 실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퍼와 실적은 서로 반비례해요. 즉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퍼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증가했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 그럼 퍼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퍼주로, 저평가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퍼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기업들 실적은 다시 회복이 돼서 증가하게 되는데 퍼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주가 수익률은 더 많이 뛴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퍼가 높게 예상된다라는 것은, 사상 최고치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은 이익이 개선되지만 주가 상승 속도가 그보다 더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뭐 한 10% 올라갔다. 근데 퍼가 뛰어 올라갔다. 그러면은 최소 주가 상승률은 10%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 성장률보다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저평가된 부분도 많고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익이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 퍼가 더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꼭 저퍼주라고 해서 다 좋고 고포주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성장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어떤 그 선진 시장 진입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뭐 그런 욕심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주가의 어떤 상승 기대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아예 그냥 이런 때도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망해버리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나쁜 기업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경기 흐름을 타고 좋은 기업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투자자들이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길게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정리해드리고 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백신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또 FOMC의 그런 개최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BBIG에 대해서 수급별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업가치 수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상퍼가 12개월 예상퍼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른다라는 전망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을 건데요. 되게 재밌는 문구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미미했고 저가주이면서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소외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이제 시장의 상승 기조가 마지막까지 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폭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이 문구 제일 재밌어요. 폭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더 이상 오를 주식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저 바닥에 처박혀 있었던,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었던, 정말 실적도 안 좋은 그런 개떡 같은 주식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모든 주식이 다 상승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상승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조정해 올 것이다. 어떻게 나빠질 것이다. 지금 다 팔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꺼내고 계시는 분들 계시긴 하던데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 게 뭐가 있는지 보세요. 네. 지금은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나가는 장세이긴 합니다만, 주변주, 변두리주, 그냥 아무거나 막 사서 다 수익 나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쁜 종목들이 아직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고 다 올라가서 그냥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난다가 아니라 아직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칠면조가 하늘을 날 만큼 그렇게 대단한 폭풍이 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투가 오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대피하라! 네.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